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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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교개혁의 시원 말씀부터 강의를 좀 보면서 좀 오늘 할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제 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이 강의를 지금 또 하느냐. 사실상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사실상 작년에 조금 질렸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기념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좀 일상으로 돼 있으니까, 뭐 무슨 주년을 기념하고 몇 주년을 기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념을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알맹이 있게 이렇게 기념을 하는 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깊이가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알거나 깊이 있게 알기도 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목들 보고 몇 가지 이제 들리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그냥 다 알아버렸다고, 난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제 너무 지겨운 거 아니야? 이미 다 아는데 뭘 또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벤트는 많고 이제 행사들은 많지만 정확히 아냐고 물어보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이제 대체로 모르는데 이제 워낙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속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작년하고 이제 그 전해 정도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517년 장교기억이 이제 시작된 그때부터 이제 정확히 이제 500주년이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개신교인이 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기념 행사들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출판사들은 책을 정말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학계의 이제 학회들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열려가지고 정말로 이제 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2017년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좀 자기적으로 쏟아낸 것도 있고, 2017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때 내야지 일단은 이제 좀 유통이 되고 또 이게 팔리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017년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이제 출판사들이나 이제 학계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쏟아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거죠. 2017년까지 이제 수많은 문헌들이 쏟아져가지고 10월 31일을 저들 맞추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31일 지나고 나서도 이제 2017년이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12월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을 쏟아냈는데, 문제는 그런 문헌들이 쏟아졌지만 2017년이 딱 끝나는 순간 이제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끝났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500주년 끝났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관심사에서 딱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반복해서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지만 우리가 500주년에 맞춰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써내면 어쨌든 이제 일종의 이제 정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폭발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쩔물처럼 이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아주 전문가들이 아닌 한에야 그것을 이제 접하는 책들은 한두 권에 이제 지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최주영 목사님 책을 내린다거나, 뭐 오병훈 교수의 책을 낸다거나, 아니면 김덕현 교수의 책을 낸다거나 한두 권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루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맛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지난 500년간의 개신교 내부에서 쏟아진 루터에 대한 책들이 100년부터 40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서양 학계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책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성교가 이제 100년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문헌들이 없다가, 우리도 사실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루터에 대한 문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한두 권씩 막 나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학자들이 생기면서 글을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작년에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문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를 들면 10권의 문헌이 있었다 그러면 작년 2017년과 함께 문헌이 갑자기 10권밖에 없던 그 문헌이, 정확히 10권은 아니지만 10권밖에 없던 문헌이 작년 12월 31일과 함께 갑자기 이제 100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7년이 딱 끝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제 기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건이 있다가 이제 90건이 탄생을 했는데 그 90건을 그냥 또 사장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하다가 작년 한 해 반짝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작년에 한 논의는 사실상 이전에 있던 그 10건을 가지고 한 논의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작년과 함께 이것이 100건이 됐다 그러면 90건에 해당하는 문헌이 새로 생겼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90건을 해당하는 문헌을 새로 쓴 사람들은 그 이전에 10건을 문헌을 가지고 쓴 사람들이지 새롭게 나오는 90건 문헌을 가지고 쓴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원고를 넘긴 상태에서 이제 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니까. 이제 작년에 나온 나머지 90권의 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제냐? 그게 다음 해인 2018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은 뭐냐면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쏟아졌지만 그 논의라고 하는 것이 10권을 가지고 한 논의였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2018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로 이제 90권이 더 나왔기 때문에 그 90권과 이전에 있던 10권을 합쳐가지고 100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제 드디어 2018년, 그러니까 501주년이 되는 해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다시 해낼 수 있는 기반이 이제야 마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서양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쏟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새로운 작업들을 좀 앞으로 계속 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문헌이 10권이 아니란 말이죠. 역시나 이제 수만 권에 대한 해당하는 문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없었던 것들이 이제 작년에 한꺼번에 쏟아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상 루터에 대한 첫 시작이 이제 어떤 면에서 2018년이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제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쓴 강의도 배우에 보면 이제 강의 목표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강의 이제 소개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이 작년에 지났는데 그리고 새로운 해 2018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500주년을 기념하는 몇 차례의 행사로 끝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 50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많은 문헌을 바탕으로 드디어 2018년은 종교개혁과 루터에 대해서 재평가가 처음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우리한테 많이 쏟아졌거든요. 국내외 여러 출판사에서 이제 신학자, 역사가,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연구하고 발간한 문헌들 그리고 루터파, 개혁파, 카톨릭, 비기독교인들 다양한 관점에서 루터를 관찰한 연구자들의 문헌을 바탕으로 루터 다시 읽기를 시도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10권에서 100권이 됐다는 것만으로 이제 새롭게 연구 기반이 쌓였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왜 그러냐면 10권이 있고 10권이 100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10권 이후에 추가된 90권이 이전에 있던 10권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책이라고 하면 그냥 요약하거나 했던 얘기 또 하는 책이라고 하면 새로운 기반이 사실은 안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책이 많아졌다고 해서 기반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된 가치 있게 된 건 뭐냐면 100권에서 우리가 10권에서 100권이 됐을 때 그 추가된 90권 안에 단지 이제 이전에 이제 물론 90권이 다 유용한 책들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반복하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사이에 쏟아진 책이 사실상 한국 기반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터파를 얘기를 할 때 대개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신학자들이죠. 신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이제 목회지에서 근무하는 주로 이제 목사나 신학자들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제한된 신앙인 것이고 우리는 100년밖에 역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것은 신학교 안에 제한된 것이 종합대학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루터를 배우는 것이 신학교만은 아니죠. 교회에서도 배울 것이고 당연히 역사학과에서도 배울 것이고
TV에도 무지하게 많이 이제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단체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와 관련된 출판물은 다 기독교 출판사에서만 나오는 거지 일반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약간씩 바뀌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불교를 생각하면 이제 쉬운 거죠. 우리는 중세 역사를 공부하거나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역사를 공부하고 조선시대를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세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를 하면 단지 고려시대 역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철학들을 같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문화와 전통. 당연히 불교를 알고 유교를 알아야지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고려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이해를 해야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서양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독교는 우리 전통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최근에나 생긴 역사고, 이것이 국교로 한 번도 우리가 형성된 적도 없고, 기독교가 사실상에 우리에게는 숫자로는 이제 점점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 정신사회주의거나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주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영역이고, 굉장히 이제 일종의 이제 고립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연구는 루터이든 종교개혁이든지 간에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은 다 신학자들이었고 다 기독교인이었고 다 교회를 위한 이제 학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그게 이제 의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학자뿐만 아니라 역사가가 기독교 배경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 소속돼 있는 역사가가 루터에 대한 책을 쓴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좀 소개를 하겠지만 서울대학교의 이제 박흥식 교수분이 물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일반 대학의 중세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일반 역사학의 입장에서 루터를 본 책을 만들어냈죠. 이게 미완의 역사가 이제 루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루터 얘기하면 이제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영웅시하고 신성시하고 이제 루터 이제 칼뱅이 이전에 이제 길을 닦았던 선구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이제 거의 이제 흠을 잡아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반 역사가들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 역사에서 그냥 신학 자체보다도 사회적인 요소에서 당시 이제 역사에 루터가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영향 하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결국엔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이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그런 책을 써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사회학자 이제 김덕현 교수입니다. 지금 카셀, 독일 카셀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베버와 이제 막스 베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멜, 게오르그 진멜 이런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제 사회학의 입장에서 소위 이제 근대 모더니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루터가 소위 이제 모던이라는 시대를 연 사람인가 아니면 중세 끝자락에 예전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이제 아주 이제 밀도 있는 책을 하나 써냈거든요. 이분이 정말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가장 타고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관점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써냈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 한국에서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쓴 건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에릭 에릭슨이라고 한국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에서 활동했던 루터의 종교개혁과 루터의 심성,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배경을 루터가 가진 일종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분석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에릭 에릭슨인데 이 책이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관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0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90권이 추가가 됐는데 90권 안에 새로운 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물론 서양에서 이제 나온 책들을 번역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지만 번역은 별로 안 돼 있는 데다가 이제 번역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쓴 한국 학자들이 쓴 글로 쓴 이제 관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도 루터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이 생겼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또 그리고라는 부분들이에요. 루터파, 개혁파, 카톨릭, 비기독교인 등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영역은 학문적인 영역입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역사학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신학과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독교인 내에서도 루터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어떤 신학에 속해 있느냐, 또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자, 지금까지는요, 한국에서 루터를 본 사람들은 주로 주류가 어디였냐면, 소위 이제 한국은 주류가 장로교다 보니까 한국에서 루터를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장로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장로교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뱅의 입장에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칼뱅의 입장, 칼뱅과 개혁파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루터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영웅이자 우리의 이제 선조로서의 루터, 이거는 이제 우리랑 공통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저항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를 그리고 이제 세우고 이제 일으킨 위대한 인물로서의 루터, 이거는 이제 우리랑 공통적으로 이제 통하는 이제 신앙적 관점인 거죠, 그죠? 근데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거기까지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루터는 1세대니까. 종교개혁 1세대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그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분류표를 막 만들어가지고 교파별로 이제 캐톨릭이랑 어딜 얼만큼 더 많이 떨어지고 얼만큼 가깝고 이런 것들을 도표로 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교회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관점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종교개혁의 1세대인 루터는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 카톨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는 루터파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하다 말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좀 더 개혁을 한 사람들이야. 리폼드거든요. 우리는 개혁된 사람들. 근데 루터파는 개혁을 하다 만 사람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니까 칼뱅파의 입장에 있는 루터는 조금 덜 개혁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면 루터에 대한 그림을 한편으로는 이제 영으로 그리지만 한편으로는 좀 덜 떨어진 영,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덜 개혁된 존재. 그러니까 이제 항상 루터를 이제 좀 이렇게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렇게 좀 멸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뱅보다 못하다는 거죠. 아기어포라 문제라든지 성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예전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우상숭배 여전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맨날 특히 하는 게 율법과 복음 이런 거 이제 나눠가지고 얘기하면서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제 조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루터는 이제 이것을 분리만 시켜가지고 더 이상 진전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개혁파적 관점입니다. 근데 작년에 나온 문헌들을 쭉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이전에도 이제 개혁파가 아닌 사람들 한국 내에서 이제 뭐 주로 감리교나 성길교 쪽에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 뭐 칼뱅을 딱히 편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웨슬리안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훨씬 이제 후대에 나온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칼뱅이든 루터든 이제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파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누군가를 편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서양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루터를 보는 좀 더 다양한 관점,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힌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루터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지금의 트렌드 중에 하나 루터나 칼뱅이나 사실 이제 개혁파나 루터파나 그 개혁파에서 일반적으로 루터가 이거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루터가 거의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루터가 칼뱅 율법과 복음을 구별을 하면서 전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구별만 하면서 뭐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이제 정립을 못했다, 언약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루터도 그런 것들 오히려 굉장히 잘 조화를 시켰고 무조건 율법은 다 나쁜 거고 이제 뭐 야고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다음에 행위는 무조건 이제 나쁜 거고 무조건 은혜로만 그러니까 이제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루터가 얘기했다고 이제 이전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새롭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러니까 루터파 이제 그러면서 제일 큰 공헌을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최주 목사님이 그 공헌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한국에서 루터에 대한 연구를 칼뱅파들이 이제 주도를 해왔는데 루터파가 처음으로 나 루터파인데 나 루터파니까 니네 말고 내가 루터파라니까. 근데 나 루터 전공했어. 나 루터 공부도 하고 박사까지 받아왔다니까. 근데 니네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 너무 왜곡돼 있어. 자꾸 프레임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자꾸만 루터를 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니네가 한 얘기 사실 루터가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이걸 증거를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뭔가 이렇게 좀 뒤집힌 거죠. 루터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엄청난 것들을 이미 다 이뤄놨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이제 개혁파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개혁파에서 주로 루터를 폄하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됐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터의 원전을 들여가지고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을 제시해주는 개혁파 내부에 조금 더 양심적이고 좀 더 균형 잡힌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나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좀 더 잘하신 분들이 많이 이전부터 많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책으로 나오면서 대중화되는데 기여를 한 거는 작년에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소위 이제 우병훈 교수라고 부산의 이제 고신대 교수죠. 그분이 이제 IBP에서 책을 내면서 이제 처음 만난 루터라는 제목을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제 그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어떻게 제목이 잘못된 거냐면 제목이 잘못됐다고 그 제목은 괜찮은데 뒤에 표지에다가 뭐라 썼냐면 뼛속까지 개혁파 학자가 개혁파 신학자가 바라본 루터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개혁파 신학자인데 철저한 개혁파 신학자인데 루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 문구를 보면 잘못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역시나 예전처럼 개혁파 입장에서 좀 부족한 루터를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책이구나. 옛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이제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개혁파 입장에서 루터를 이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써냈는데 그러니까 두껍지 않거든요. 빨간 색깔 책이죠. 두껍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균형 잡히게 쓰고 그 짧은 이제 한두 페이지의 내용 안에 압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저기 책에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IBP에서 작년에 이제 저 책을 내고 저 책을 루터에 대한 책이 첫 책이 저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스콧 핸드릭스의 책을 이제 내면서 작년에 IBP에서 루터에 대한 책을 2권 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책을 우병훈 교수님이 이제 그 11월에 저걸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강좌를 하고 대중 강좌를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핸드릭스의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번째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거랑 겹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들려고 제가 갔어요. 그래야지 이제 안 겹칠 테니까. 첫 주에 이제 저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을 때, 북 세미나를 했을 때 이제 강사가 이제 우병훈 교수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이제 대화하는 대담 파트너가 이정기 목사님이었는데 우병훈 교수님이 이제 책 나와가지고 처음 딱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 뒤에 있는 이 문구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 뼛속까지 개혁자, 나 개혁파 있는 건 맞는데 이 표현 때문에 내가 자꾸 루터를 까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다 연구를 해봤더니 루터가 사실 개혁파에서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 것들이 이미 다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이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 목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 가치가 뭐냐면 드디어 개혁파에서도 루터를 강파적 입장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개혁파 장로교 입장에서 그보다 덜 개혁된 루터파를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루터와 사실상 우리와의 개혁파와의 연결고리에서 큰 차이가 없고 어떤 면에서 이제 루터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덜 떨어지거나 부족한 그런 종류의 인물이 아니라 거의 이제 같은 선상에서 종교개혁에 거의 동일한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거의 완성된 신학을 처음부터 이제 전개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혁파의 각성인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거나 이제 편협한 그런 개혁파가 아니라 그림을 제대로 보여준 개혁파, 양심적인 개혁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책을 또 소개를 하겠지만 캐톨릭도 관점이 있습니다. 캐톨릭이 이제 한국에서 한국 캐톨릭 학자가 루터에 대한 책을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또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용어도 너무너무 다르고 사실상 당파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개신교인이 캐톨릭을 좀 옹호하는 글을 쓰거나 또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쓰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캐톨릭 측에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책들, 좀 유행 있게 평가하는 그런 책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카스퍼 추기경이라고 하는 이제 추기경이 독일의 추기경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캐톨릭계에서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위 에큐메니칼한 관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강연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책이 분도 출판사에서 캐톨릭 출판사죠. 아주 짧은 소책자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화해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루터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책이 이제 하나가 나왔죠.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종류의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전까지는 캐톨릭이나 뭐 개신교회나 서로 이제 거의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작년에 2017년을 기점으로 캐톨릭 쪽에서 개신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신교의 신학과 계획의 의미를 이제 좋게 평가하는 글을 우리가 드디어 처음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제 개혁파 입장, 루터파 입장뿐만 아니라 캐톨릭 입장에서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쾌거가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나 한국에서 이게 주류는 아닌데, 물론 서양에서 이제 나온 글들 중에 서양에서 이제 나온 글들, 책들을 작년에 번역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쓴 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번역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온 번역서들 가운데는 그냥 이제 이거를 이제 꼭 기독교적 관점,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일반적인 관점, 사회적이고 그냥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냥 루터를 굉장히 좀 이제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냉담하게 공부와 사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일부가 한국에서 좀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관점 또는 이제 새로운 관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이런 책들만 보더라도 물론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루터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작년에 2017년 500주년과 함께 열린 거죠. 자, 그 문헌들이 이제 각각 자기 관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2018년이 이제 됐는데 이제 아무도 루터에 관심을 안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소강 상태로 가다가 우리는 100년 뒤에 루터 600주년 하면 그때도 또 이제 한 얘기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 되면 이제는 작년에 나온 근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기존의 중요시되고 강조되었던 루터의 성과 신학의 재양상을 당연히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이전에도 400년 동안 열심히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새롭게 발견되고 재해석된 다양한 루터의 삶과 그의 신학, 종교교육 전반과 서양 사회에 끼친 영향력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이번 연구의 목표입니다.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걸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주 동안을 할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터의 이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터 이미지, 그러니까 루터 연구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이 이제 중요하긴 했지만 작년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전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지난 종교개혁 1517년 이래로 지난 500년 동안 루터에 대한 이미지가, 루터에 대한 상이 얼만큼 다양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만큼 다양하게 이제 변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사만 얘기하면 학자들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너무 지나치게 학적이고, 근데 이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학문의 인물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서양 교회와 서양의 문화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뿐만 아니라 아예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고, 이것이 나치나 뭐 이렇게 홀로코스트 이런 쪽으로도 나름대로도 영향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 큰 인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양한 그림들이 있다는 얘기고, 루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뭐 어떤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정치에 활용하거나 뭐 종교에 활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루터 이미지를 활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천을 해왔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는 뭐냐면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누군가의 전기를 쓰면 상과 사상, 그 칼뱅 이러면 이제 칼뱅의 생애와 사상 이렇게 하죠. 루터도 마찬가지로 누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애가 있고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두 개의 큰 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할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생애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신학을 얘기할 겁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거죠. 왜냐면 이제 전혀 동떨어지는 서로 동떨어지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그냥 생에 따로 신학 따로 불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나눠 가지고 다음 주에는 생애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신학을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이제 그냥 순서대로만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있었던 일만 쭉 전개를 하고 이야기식으로만 전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난번에 뭐 했던 작년에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책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물론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들 있는 거죠. 생애를 얘기를 할 때 루터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이슬러에서 탄생을 태어났는데 루터가 이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그 광부가 도대체 뭐냐? 광부 생각하면 그냥 탕에서 탄 케이스는 아주 이제 가난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고 똥구멍 막 찢어지는 그런 집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루터가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신분 상승을 꿈꾸기 위해서 이제 법학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신학으로 돌아서가지고 아빠한테 됐다 욕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루터의 광부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광부라고 얘기했을 때 농부를 얘기해도 어마어마한 거부인 농부가 있고 정말 자작농 같은 농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광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죠. 루터의 경우에는 꽤 부유한 어떤 면에서 사업을 하는 광산을 가지고 있는 광부, 그러니까 그 사용자 측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노동자 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배경이 이 사람의 어린 생애를 얘기하는 게 달라지겠죠.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박형식 교수께서 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95개조 논제를 얘기하면서 종교의 시작으로 이제 그걸 삼는데 95개조 논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늘 보는 그림들이 있죠. 책에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보면 이제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종교의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이제 못 때려가지고 이제 못 박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제 큰 논쟁입니다. 이제 예전은 다 이렇게 못 박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못을 박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지난 근래에 있었던 수많은 논쟁 속에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메일드와 네일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못을 박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네일드죠. 네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 못을 박았느냐. 메일드는 뭐냐면 이제 편지를 보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5계절을 못 박았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10월 31일에 종교개혁 주의를 설교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학계에서의 이제 최종적인 분위기는 못을 박지 않은 걸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일드가 아니라 메일드가 오히려 더 가깝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한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인 거죠.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그런 역사가들은 뭐 신학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사건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밝혀주는 연구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슈고 그다음에 보르무스 의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뭐 이렇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로 그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어디까지는 얘기할 거니까 얘기 안 한 거예요. 어디까지는 진실이고 어디까지는 이제 팩트 체크인 거죠. 전설이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는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고 어디까지는 독일어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라틴어로 얘기한 거 어디까지 독일로 얘기를 한 거냐. 뭐 이런 거 이런 논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쭉쭉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루터의 이제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입장 또는 이제 농민 전쟁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해석이냐, 전설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생애를 재구성해서 가능하면 사실에 맞는 루터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루터를 워낙에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해서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설교자들은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예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예화의 거의 90%는 아예 없는 사건이든지 아예 아니면
과장되든지, 그러니까 대부분 과장이라고 아니 몇 가지가 이제 뭐 삽입되거나 이제 삭제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왜곡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배 시간에 듣는 대부분의 예화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실이든지 아니면 아예 진실이 아니든지. 왜냐하면 이것들이 막 떠돌면서 이제 증폭이 되고 막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렇게 막 각색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간증이 그래서 문제잖아요. 간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거짓된 간증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거짓으로 사람을 진리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또 있으시겠지만, 그럼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런 역사 인물과 관련해서도 과장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루터의 신학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죠. 뭐 이신층이나 또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포람 문제, 성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루터의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 사상들인데,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신학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대체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장로교 배경이 계시니까 장로교의 관점에서 또 칼뱅주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서 보는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 연구들은 그런 것들을 좀 뒤지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쪽에 있었던, 우리 개혁파에 원래 있었던 그 우병우 교수가 한 작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학 얘기는 그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병우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의 신학을 좀 더 재구성해서 이제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정확히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는요, 여기 신학까지 했고요. 4주차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사회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터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루터의 신학을 재구성을 했으면, 근데 루터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하며 하는 걸로 끝나면 그냥 루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루터는 5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우리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루터가 그냥 무슨 얘기를 했다, 어떻게 살았다, 이것은 그냥 50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루터가 한 것이 일종의 혁명이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혁명인 거냐, 루터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느냐, 이것이 소위 이제 근대라는 주제랑 연결이 됩니다. 모더니티라는 거죠. 루터가 근대를 연 인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점에서 근대를 연 인물이고 또 어떤 점에서 이제 근대를 들어오질 못하고 중세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계몽을 하고 민주주의를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종의 이제 발언권을 만들어 놓고 인쇄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만큼 타당하고 얼만큼 타당하지 않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아주 탁월하게 이제 책을 쓴 분이, 물론 서양에는 굉장히 많지만 한국에서 이제 근래 그 작업을 한 분이 아까 소개했던 책 중에 이제 루터와 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 책입니다. 여기 이제 김덕현 교수라 그랬죠. 이제 카셀에서 근대와 그 시온에 대한 신학과 사회학이라는 관점으로 사회학자인 김덕현 교수가 이제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이제 그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거의 뭐 그냥 완전히 커버된다고 할 만큼 압도적으로 이제 책을 잘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4주 차에는 주로 이제 김덕현 교수의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지막 5주에는 뭘 하느냐? 5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네 가지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뭐 다양하게 말 정치라든지 루터와 정치라든지 뭐 루터와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이 네 가지 정도만 해도 아마 우리가 작년까지 나온 루터의 문헌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는 데는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한글로 된 문헌들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2차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 루터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왕 루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김에 모든 역사학의 꽃은 결국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신학을 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톰라이트가 100만 번 한 얘기, 뭐 샌더스가 100만 번 한 얘기, 그 GK 빌이 한 이런 거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는 그 성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성경 자체가 한 목소리를 결국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설교자가 되고 또는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터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루터가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결국 루터의 글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루터의 글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참고 뭐 이런 뭐 건물 전체가 루터의 문헌으로 쌓일 만큼 루터가 많단 말이죠. 번역된 것도 굉장히 많고 아직도 여전히 발굴되고 있는 중이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뭘 읽을 것이냐, 너무 많다고 얘기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루터가 쓴 글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중요했던 글들이 있죠. 물론 95글까지 중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뒤에 1520년이 되면 소위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크게 열어젖힌, 종교개혁의 문을 크게 열어젖힌 가장 중요한 3대 논문이 있죠. 이게 뭐죠? 이제 독일 기독교 민족에게 쓰는 편지 논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서이죠. 우리가 또 그 양으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는 문서. 다른 것들은 너무 방대하고 크게 읽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서들이 한국에서 이제 여러 차례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원전 번역이 아니라 주로 이제 지원영 박사, 그러니까 그 우리 최주현복 목사님 나오기 이전에 루터교회에서 대표적인 학자는 지원영 박사거든요. 한국 루터교회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교회 교수였고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루터를 소개한 가장 중요하신 분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루터파 컨콜디아 신학교죠. 거기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해서 루터를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 물론 잘 소개하시고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긴 했지만 이 원전이 독일어에서 온 원전은 아니었습니다. 영어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한국어로 옮겼으니까 이게 물론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꼼꼼한 원전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신 새로운 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루터의 원전을 독일어에서 또는 라틴어에서 한글로 이제 옮기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최주현 목사님이 작년에 루터의 소유리 문답 이런 거, 대규리 문답이죠. 그런 거 이제 원전 번역을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제 같은 출판사인데요. 김덕인 교수가 쓴 루터와 종교개혁 이거랑 이제 같은 출판사 길이라는 이제 학술 전문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학술 전문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사가 아닌데 이 길이라는 출판사에서 작년에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3권을 넣었어요. 하나가 이제 김덕인 교수의 이 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이제 독일에서 나온 책 한 권을 번역을 했고, 또 한 권이 뭐냐면 그 한신대에 이제 황정욱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독일 유학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어랑 라틴어 원전에서, 그러니까 세 개의 문서는 라틴어와 독일어 문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서를 황정욱 교수가 원전 번역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우리가 보면서 좀 발췌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이제 그 원전들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쭉 할 거죠, 그죠? 그 4주 동안 한 얘기가 정말로 이 원전에 담겨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여기 정말 담겨 있네. 루터가 이런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루터는 굉장히 노골적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팔딱팔딱 튀는 그 화로처럼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생동감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생생한 욕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우리 언어니까 번역된 언어니까 정확히 좀 듣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루터의 글 자체를 읽으면서 그 묘미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진행을 쭉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만 보고 좀 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2018년 종교개혁 501주년에 뭘 해야 되는가? 이거 아까 한 얘기입니다. 1번 세계 루터 연구사 정리, 종교개혁
후에 500년 동안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양 및 세계 교계와 함께 쏟아진 루터 및 루터주의 관련된 서양 및 세계 문헌들을 분리 평가 종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이제 쏟아진 문헌, 루터 문헌 연구사를 누군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목이 부분적으로 그걸 좀 할 거란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루터 연구사 정리. 그러니까 이건 아까 처음 1번은 이제 세계 루터 연구사 엄청나게 방대한 거죠. 지난 400년 동안 50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고, 이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칼뱅 얘기를 하면서 칼뱅주의 세계 확장사라는 강의를 했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한국교회 칼뱅 소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전파가 됐는지, 그 다음에 루터가 한국에 어떻게 전파됐는지, 그거를 칼뱅까지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누군가 이미 한 작업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루터 쪽은 이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작업에 또 부분적으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 하는 거냐? 루터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한기한 두 연구를 종합해서 루터 종교개혁 501주년에 지난한 반복과 연구의 역량이 난데없이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정리를 안 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로 문헌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헌을 정리하는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한 얘기 또 하고 안 하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리를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아마 오늘 이 강의와 함께 부분적으로 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개요는 여기까지 일단 좀 진행을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얘기죠. 루터에 대한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요.